혼란한 조국 법무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입니다. 최근에 모든 이슈가 조국 후보자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혼란한 이야기들을 좀 제 나름대로 좀 풀어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강제 수사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개입된 의혹 이런 것을 좀 파헤쳐 보기 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뭐 짜고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후보자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니까 정말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뭐 물론 나중에 또 이게 수사가 허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 짜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짜고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집권 여당 또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발대화를 했죠. 오늘 아침에 어제입니다. 어제 어떤 한 산업체 현장을 가서 산업체 뭐 격리한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강한 어조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이 검찰에서 유출되고 있는데 유출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관의 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말이죠.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만 해도 그렇게 극찬을 하더니 본인들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완전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마치 민주당 대표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권력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검찰총장에게 그런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잘못된 것이면 실제 수사하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실제 수사하라. 그렇게 했는데 헛말이었습니다. 자, 지금 집권청이 총동원돼서 조국 후보자 구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침묵을 했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 나서서 조국 후보자 두둔을 시작을 했는데 한결같은 주장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있지만은 전부 다 가족 문제 이런 것이지 친척 문제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연루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딸 문제나 딸의 뭐 부정 입학 의혹이나 부정 장학금 수혜 의혹 또는 뭐 가족학원이죠 웅동학원 의혹 이런 것이지 조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국의 혐의는 없지 않느냐. 과연 그렇겠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권력형 비리 의혹인데요.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그 대목입니다. 최근 제가 여의도 정가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정치부 기자들도 만나고 현역 국회의원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정보 쪽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데 이 사모펀드, 가족펀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 이것이 권력형 비리와 연결이 되고 나아가서 이 소위 말하는 진보정권의 차기 집권 플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는 20년 집권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문제입니다. 정치에 필요한 돈 문제가 얽혀
켰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검찰이 물론 강제 수사에 착수했지만 그 전에 좀 고소고발건에 11건이나 들어와도 약간 시간을 끌었죠. 약간 시간을 끄는 그 사이에 그 가족 펀드로 일심되는 사모펀드를 둘러싼 실소유주라는 오촌 조카를 비롯해서 핵심 관계자 3명이 해외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도피성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로 3명이 일순간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왜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만에 가족펀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70억 원 이상, 재산이 총 50억 원인데 7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실제로 전 재산의 20% 정도인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속속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은 민정수석이라는 모든 그 정보가 집합되는 또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가족펀드가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 이 기업이 좋으니까 이쪽에 하라,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 그것과 연관이 있는 곳에 이 펀드가 투자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한 업체에서 관극공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죠. 발주하는 공사를 무더기로 수주한 의혹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 후보자가 투자처를 기뜸을 해줬든지, 아니면은 관극공사를 수주하는데 알선을 했든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만에 가족펀드를 조성했고, 실제로 그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관극공사를 수주를 했고, 또 투자한 업체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 핵심으로 꼽는 사업들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각한 권력형 비리가 되겠죠. 그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축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축제, 돈을 왜 계획을 만들려고 했을까? 물론 50억 자산 가지만은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은 있었겠죠. 그런데 정가에서는 지금 이 돈을 조성하는 목적을 놓고 포스트 문재인 구도, 차기 대선 구도와 연결시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축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자금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선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공적 자금도 엄청나게 투입이 되지만은 개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좀 덜하다고 해도 그래도 거의 100억대는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여의도 정가에 나돌죠.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2017년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하고, 그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대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족펀드를 조성한 거 아니냐, 의혹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 거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부산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한 뒤에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다. 포스트 문재인이 될 것이다. 문재인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논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여권 안에서. 그러니까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세 번째, 첫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공을 했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조국, 부산 출신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죠. 부산 경남 후보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 계열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출마한 적도 없죠. 부산 경남이 대구 경북보다는 좀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고 그쪽에 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부산 경남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 상황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전 장관이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거론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TK입니다. 김부겸, 유시민 전부 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K를 보면은 뭐 김경수 경남지사가 있지만 지금 재판 중이죠.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경남이 고향입니다. 그렇지만은 친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니까는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죠. 포스트 문재인 후계 구도에서 적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권이 지금 총동원이 돼서 조국 지키기에 나서 있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임명을 강행을 하자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검찰 포토라인에 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임명을 철회하자니 심각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은 장기 집권 플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떤 차기 구도와도 연결이 돼서 이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본인도 자기 대권 욕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부산 고등학교 동문들 모임 가서 SNS에 사진을 하나 쫙 올렸는데 뭐냐면은 그때 화제가 됐었죠. 3가지 종류의 소주를 올렸습니다. 부산에서 팔리는 대선 소주, 진로 소주, 좋은데이 소주. 이것을 딱 SNS에 올리니까는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로는 대통령 선거다. 그 좋은데이, 좋은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 활동을 SNS에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추정이고 그렇지만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대권 욕심에서 정권의 현재 살아있는 정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활용해서 돈벌이에 나섰다면 이것은 지금 제기되는 가족 문제와는 별개로 큰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권력형 비리가 되는 것이죠.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모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해외로 도피한 세 사람도 빨리 불러들여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연루된 이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면은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되는 그 이유도 명백해질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